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가세자의 소득세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 소득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요, 처음에 우리가 표를 봤을 때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로 나눴잖아요. 개인사업자 중에 면세나 과세사업자, 그 중에서도 과세사업자 중에 규모가 작은 8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냐면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득세 개요인데, 세금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계산하기까지 유형별로 소득을 구분해 놨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까지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소득이 잡히겠죠. 다른 데 근로자로 같이 있으면 요것도 세금이 합해지고, 기타소득, 연금소득까지 다 합해집니다. 이 모든 소득들의 합한 거에서 경비를 뺀 다음에 거기서 소득금액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 소득금액을 구하면 여기에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느냐, 그게 아니라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거에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 소득공제가 빠진 금액은 소득금액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여기에 바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 소득세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매출액이 이익이죠. 과세표준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세율이 5억, 10억 이렇게 넘어가면은 42%, 45%나 되는 그런 높은 세율을 부담을 하고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세율을 부담을 하고, 1200에서 4600까지는 15% 세율을 부담합니다. 간이가세자가 매출 기준이 얼마죠? 8천만 원이에요. 4,80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도 않죠, 매출 기준으로. 근데 여러 가지 경비를 빼면은 이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많이 안 나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소득세 부담이 대부분 아마 6% 정도에서 걸리거나,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15%대에서 세금이 마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간이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있어서 이익을 규정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경비예요. 경비. 이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지출한 비용인데, 우리나라에는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경비율 제도로 일부를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경비율 제도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매출 규모에 따라서 경비를 계산해주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리고 전체적인 실제 경비를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6천만 원 미만의 도소매 사업자라고 한다면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을 인정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이 매출에 대해서 업종별로 다르지만 단순경비율 60%다라고 하는 그 금액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경비율을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가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었어요. 근데 4,8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은 60%, 70%, 80% 이렇게 되는데, 4,800만 원인데 80%다 그러면은 경비율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 비용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고요. 도소매 기준으로 6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기준경비율 제도는 매출액에 아주 조그만큼의 경비 정도만, 일반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제도예요.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1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준경비율 20%만 인정을 해줄게. 그 대신 경비의 3대 경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자들이 증빙이 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기준경비율 제도예요. 그래서 요 매출 이상이 되면은 경비를 제대로 철저히 잘 받아야 되겠죠. 규모별로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잡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곱한다고 그랬죠. 이 규모를 넘어서서 매출액이 도소매 기준으로 한 3억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경비율 제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경비율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다 입증을 해야지만 비용이 인정이 돼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게 돼 있어요.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계산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산
계산을 해볼게요. 6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매출 5천만 원을 가정을 하면요, 경비율이 얼마가 적용이 되냐면, 만약에 60%가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매입 비용이 3천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따로 자료를 못 받거나 비용 정리를 잘 못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잘 못하더라도 이익은 2천만 원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가 이 경비율 제도예요. 그런데 매출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죠. 금액이 커져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20%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이 인정을 해주고요. 인건비나 임차료 이런 것들 매입 비용 중에 2천만 원을 입증을 했다라고 하면 총 3,600의 비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4,400이 되는 거예요. 도소매 6천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월 매출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은 경비를 하나하나 받는 게 유리합니다. 매입 자료를 준비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개인 사업자 소득세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제가 간이가세자 세금계산서 제도 말씀드릴 때 월 매출 500만 원 이상은 매입 자료 준비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라고 드린 말씀이 요거를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이가세자 소득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간이가세자 혜택을 많이 주려고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런 의무도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할 때는요, 간이가세자가 유리해요. 이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이가세자로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간이가세자로 사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서 일반 가세자로 하시고, 거기에서도 또 절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규모가 더 커지면 일반 가세자들은 법인 전환을 통해서 또 절세를 하면서 사업 규모를 키워가면서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